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돌아서면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허무한 느낌이요. 놀랍게도 천년 전의 고전 삼자경에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오래된 지혜를 통해서 진짜 공부란 과연 무엇인지 그 본질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텅 빈 공부가 대체 뭔지 그 함정부터 들여다볼 거고요. 이어서 천년 전에 숨겨져 있던 학습 비법을 만나볼 겁니다. 그리고 한자 하나하나에 담긴 진짜 의미를 파헤치고 암기왕과 이해왕,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엔 지식을 어떻게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나의 공부는 무엇인가? 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모두가 아마 한 번쯤은 빠져봤을 그 함정, 바로 텅 빈 공부입니다. 진짜 공감되지 않으세요? 밤새워서 시험 공부하고 단어 달달 외우고 역사 연표 외웠는데 막상 시험지를 딱 받거나 누가 그거 설명 좀 해줘 라고 말하는 순간 머릿속이 그냥 새하얘지는 경험 말이에요. 분명히 나는 시간을 쏟아 부었는데 왜 남는 게 없는 것 같지? 하는 거 허탈담. 바로 이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빠지는 텅 빈 공부의 함정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이 지극히 현대적인 고민의 해답이 천년도 더 된 아주 오래된 지혜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겁니다. 과연 옛 현인들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삼자경에 나오는 범훈몽 수강구, 상은고 명구독. 이 짧은 8글자 안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학습의 문제와 그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결책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한글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처음 배우는 사람을 가르칠 때는 그 방법을 깊이 연구해야 하고 글자의 뜻을 아주 자세히 풀이해주면서 문장을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난 뜻은 알겠는데 진짜 지혜는요, 바로 이 한자들을 하나하나 뜯어볼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자, 지금부터 이 8글자를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진짜 공부의 비밀이 담겨 있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따라와 보세요. 먼저 훈몽이라는 단어를 볼까요? 가르칠 훈에 어릴 몽. 글자 그대로 보면 어린아이를 가르친다는 뜻이죠. 하지만 사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코딩을 처음 시작할 때, 심지어 새로운 팀에 가서 업무를 배울 때도 우리는 모두 어떤 분야의 초심자, 즉 몽인 셈이거든요. 자, 앞부분 4글자 범훈몽 수강구 무릇 초심자를 가르칠 때는 모름지기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글자가 바로 강과 구입니다. 강은요, 그냥 정보를 던져주고 자, 왜요? 이게 아니라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함께 토론하는 걸 뜻해요. 그럼 구는요, 그 본질을 알 때까지 끝까지 파고들어서 깊이 연구하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아주 깊이 있는 탐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뒷부분 4글자 상훈고 명구독을 보죠. 상훈고는 글자나 정보, 그 하나하나의 뜻을 자세하게 풀이하는 거고요. 명구독엔 그 정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문장 전체를 분명하게 끊어 읽고 그 맥락을 파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 하나하나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동시에 숲 전체의 모습까지 꿰뚫어 봐야 한다는 거죠. 이야, 이게 바로 천년 전의 학습법이 제시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고대의 지혜를 현실의 교실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기에 두 학생이 있습니다. 한 명은 우리가 암기왕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 다른 한 명은 이해왕이라고 해보죠. 과연 이 두 친구의 공부는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다를까요? 왼쪽에 있는 암기왕을 먼저 볼까요? 역사적 사건의 연도만 기계적으로 외우고요. 영어 단어는 뜻이랑 1대1로 짝지어서 그냥 외워버려요. 겉보기엔 빠르고 효율적으로 보이죠. 반면에 오른쪽의 이해왕은 좀 다릅니다.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배경과 인과관계를 파고들고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떤 뉘앙스로 쓰이는지 그 맥락을 파악하려고 하죠.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연도만 외웠던 학생은 그래서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 바로 상훈고, 즉 정보 하나하나에 담긴 깊은 의미를 자세히 풀이하는 과정을 건너뛰었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에게 1919년은 그냥 숫자 1919였을 뿐 우리 민족의 가슴 뛰는 역사의 한순간이 아니었던 거죠. 단어만 외웠던 학생도 똑같았습니다.
막상 문장 속에 그 단어가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막막해진 거예요. 명구독, 즉 문장 전체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단어는 아는데 문장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텅 빈 공부의 전형적인 결과물입니다. 결국 삼자경이 말하는 건 아주 명확해요. 지식을 그냥 머릿속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완전히 소화해서 내 피와 살이 되는 진짜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이 문장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단순히 정보를 입력하는 인풋 과정이 아니에요. 그 정보를 내 안에서 재구성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진짜 처리 과정, 즉 프로세싱인 겁니다. 우리의 머리는 창고가 아니라 공장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계엄으로 가는 3단계 비법 정리해볼까요? 첫째, 정보의 속뜻을 깊이 파헤치고 상홍고. 둘째, 그 정보들이 모여서 만드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읽어내고 명구독.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내 안에서 녹여내서 나만의 지혜로 만드는 체화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식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과연 학교 시험 공부에만 해당하는 걸까요? 삼자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요, 단순한 공부 스킬이 아닙니다.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예요. 회사에서 업무를 배울 때, 새로운 기술을 익힐 때, 심지어 누군가와 갈등을 풀 때조차 겉만 핥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과 맥락을 이해하려는 깊이 있는 태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성의 출발점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상훈고하고 명구독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공부가 될 겁니다.